나는 겁쟁이가 된 걸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40년을 살면서 병원이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병원은 그저 아플 때 가는 곳, 주사 맞고 약 타러 가는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어렸을 때 예방접종 맞으러 갈 때도 울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 맹장 수술할 때도 담담했고요. 출산할 때도 진통이 오는데 남편한테 농담을 던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마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회사 동료였던 지영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조금 전 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어요. 수진 씨, 종합검진 예약하셨어요? 올해 꼭 받으셔야 해요. 인사팀 김대리가 메신저로 보낸 메시지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마치 시험 성적표를 받기 직전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한 불안감이 몰려왔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검진 예약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는 걸까요? 네, 곧 할게요. 짧게 답장을 보냈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검진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5번 반복했을 거예요. 결국 그날은 예약을 못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나는 건강해. 별일 없을 거야. 그냥 루틴으로 받는 검진인데 뭐가 무서운 거지?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감정은 별개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예약을 미뤘어요. 핑계는 많았죠. 바빠서 다음 주에 하자. 다음 달 초가 더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결국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여보, 검진 아직 안 받았어? 응, 바빠서 못 갔어. 올해 안에 꼭 받아야 하잖아. 내가 같이 갈까? 남편의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나는 괜찮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어요. 같이 가자는 말에 40살 먹은 어른이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남편과 동행하겠다니 우스운 일이죠. 드디어 예약을 했어요. 클릭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예약 확인 문자가 왔을 때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고요. 이상하네. 나 왜 이러지? 검진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자다가 깨고 깨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혹시 뭔가 나오면 어떡하지?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면? 아이들은? 남편은? 회사는? 생각의 꼬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걱정들이었어요. 나는 건강했으니까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 일상생활도 문제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검진 전날 밤 거울을 보며 목을 만져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요. 그런데 뭔가 만져졌어요. 작은 멍울 같은 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만져봤어요. 또 만져졌어요. 왼쪽 목 부분, 턱, 아래쪽. 분명 뭔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계속 만져봤어요. 1번, 2번, 3번. 만질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여기 좀 만져봐. 뭔가 있는 것 같아. 어디? 남편이 내 목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표정이 애매했어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치? 있지? 뭔가 있잖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모르게 높아진 목소리. 진정해. 내일 검진 받잖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남편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한숨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계속 목을 만지고 생각하고 검색했어요. 목의 멍울 증상, 목 림프잘 부음, 목 코감. 검색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내용들만 나왔어요. 갑상선암, 림프종, 타액선 종양. 읽으면서 식은땀이 났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거울을 봤어요. 목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붓지도 않았고 색깔도 정상이었어요. 하지만 만지면 느껴지는 그 작은 멍울,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검진 예약 시간은 오전 9시. 남편이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마. 고마웠어요. 동시에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40살 먹은 어른이 병원 가는데 배웅을 받다니.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입이 마르고 손에 땀이 났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냥 오늘 취소하고 다음에 올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옆에 있었고 이미 예약도 했고 무엇보다 목의 그 멍울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얀 건물, 깨끗한 로비, 사람들. 다들 무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도 그들 사이에 앉았어요. 접수를 했어요. 손이 떨려서 보험증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접수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안내를 받고 대기실로 갔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말은 역으로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대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혼자 온 사람, 가족과 온 사람. 다들 각자의 이유로 여기 있겠죠. 저 사람들도 나처럼 무서울까요? 아니면 나만 이렇게 유난인 걸까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어요. 제 차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곧 내 차례가 올 거예요. 시계를 봤어요. 8시 55분. 5분 후면 예약 시간이에요. 목을 다시 만져봤어요. 멍울이 여전히 만져졌어요. 아니, 아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신에게, 우주에게, 누구에게든. 45번 환자분, 1번 검진실로 들어가세요. 호명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45번, 내 번호였어요.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일어서려는데 제지했어요. 나 혼자 갈게. 여기서 기다려. 괜찮아? 응.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검진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어요. 문 앞에 섰어요. 1번 검진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검진실 안은 생각보다 환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간호사 2명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45번 환자분이시죠? 여기 앉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어요. 왜인지 그 미소가 위안이 되었어요. 앉았어요. 의자가 생각보다 푹신했어요.
먼저 기본 문진부터 할게요. 최근에 아프신 곳 있으세요? 아, 목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목이 아프세요?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서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쯤이세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손을 들어 목을 가리켰어요. 왼쪽, 턱, 아래, 여기요. 어젯밤에 발견했는데 뭔가 멍울 같은 게. 네, 검진하실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라는 말. 누구나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지만 고맙다고 했어요. 기본 검사가 시작됐어요. 혈압, 키, 몸무게, 시력, 청력. 하나하나 차례대로 진행됐죠.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긴장하셨어요? 네, 많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다들 그래요. 깊게 숨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기본 검사를 마치고 다음 실로 이동했어요. 혈액 검사실이었어요. 체열 의자에 앉았어요. 팔을 내밀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손 떨리시네요. 주사 무서우세요? 아니요. 주사는 괜찮은데. 그럼 뭐가 무서우세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정맥을 찾으면서. 결과가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 다들 그래요. 저도 검진 받을 때 무서워요. 정말요? 네. 의료진도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됐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바늘이 들어갔어요. 붉은 피가 튜브에 차올랐어요. 내 몸속을 흐르던 피. 이 피가 내 건강 상태를 알려줄 거예요. 제발 정상이길 다시 빌었어요. 체열을 마치고 다음은 초음파실이었어요. 복부 초음파.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배에 젤 바를게요. 차가울 수 있어요. 차갑고 미끈한 젤이 배에 발라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숨 참으세요. 숨을 참았어요. 초음파 기계가 배를 누르고 지나갔어요. 숨 쉬세요. 숨을 내쉬었어요. 모니터를 힐끗 봤어요. 하얀 화면에 검은 형상들, 내 장기들이겠죠. 간, 위, 신장, 담낭. 다 멀쩡해 보였어요. 적어도 내 눈에는 다 됐어요.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서 젤을 닦았어요. 특별한 건 없으셨어요? 물어봤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와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괜찮다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은 유방 촬영이었어요. 여자라면 다 아는 그 고통스러운 검사. 기계 사이에 가슴을 끼우고 눌렀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정신없이 아파서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됐어요. 꽉 눌린 상태로 몇 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다 됐습니다. 기계가 풀렸어요. 해방감이 들었어요. 다음은 흉부 엑스레이였어요. 간단했어요. 서서 찍고 끝. 그리고 마지막 순서. 내과 진료실. 여기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그리고 목의 멍울에 대해 물어볼 수 있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다른 환자들도 여럿 있었어요. 46번 환자분, 47번 환자분. 하나씩 호명되고 들어갔어요.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대부분 무표정이었어요. 안도하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평범하게 나왔어요. 나도 그럴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45번 환자분. 내 차례였어요. 일어섰어요. 다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중년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앉았어요. 검진 다 받으셨죠? 오늘 특별히 불편한 곳 있으세요? 네. 목에 뭔가 만져지는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요? 어제 발견했어요. 어디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진찰대로 갔어요.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어디쯤인지 가리켜보세요. 손을 들어 목 왼쪽을 가리켰어요. 여기요. 선생님이 손을 뻗어 제 목을 만졌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어요. 선생님이 뭔가 느끼는 것 같았어요. 표정이 집중됐어요. 심장이 돋을 것 같았어요. 여기? 네. 아프세요? 아니요. 안 아파요. 움직여요? 뭐가요? 이 멍울이요. 움직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누르고 밀었어요.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몇 분간 계속 목을 만지고 살폈어요. 턱 아래, 목 옆, 뒤쪽까지. 다른 쪽도 볼게요. 오른쪽 목도 만졌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1분이 10분 같았어요. 림프절이 약간 만져지긴 하네요. 림프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림프절이요? 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림프절은 원래 있는 거예요. 면역 체계의 일부거든요. 그럼 정상인 건가요? 크기가 아주 크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건 초음파로 확인해 봐야 해요. 초음파. 또 검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할 수 있나요? 오늘은 복부 초음파만 하셨죠? 목 초음파는 별도 예약이에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거라면? 질문하면서도 대답을 듣기 싫었어요. 선생님이 제 눈을 봤어요. 지금 상태로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림프절이 붓는 건 감기나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목감기 앓으셨어요? 한 달 전쯤?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죠. 선생님의 말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초음파 예약 도와드릴게요. 접수처에 말씀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을 짚고 걸었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일어섰어요. 어떻게 됐어? 림프절이 만져진대. 초음파 다시 찍어야 해. 언제? 이번 주 안에?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뭐래?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대. 하지만 확인해봐야 한대. 그럼 괜찮은 거잖아. 모르겠어. 정말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고 했지만 완전히 괜찮다고 하진 않았어요. 접수처로 갔어요. 목 초음파 예약을 했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사흘 후에요. 사흘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병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차에 탔어요.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점심 먹고 갈까? 응. 식욕은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갔어요. 평소 좋아하는 된장찌개 집이었어요.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고 삼켰어요. 많이 걱정되지? 남편이 물었어요. 응, 선생님이 괜찮을 거래잖아. 그래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 수진이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강한 사람. 나는 강한 사람이었나요? 지금의 나는 전혀 강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또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림프절 부음 원인, 목 림프절 암 확률, 림프절 초음파 소견.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했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걸 알면서도 읽었어요. 하나하나 다 읽었어요.
양성일 확률이 훨씬 높대요. 대부분은 염증이나 감염 때문이래요. 암인 경우는 드물대요. 하지만 드물다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그 드문 경우라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그만 봐. 자꾸 보면 더 불안해져.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핸드폰을 놓았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들었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금요일이 왔어요. 초음파 검사 날이에요. 금요일 아침에 눈을 떴어요. 정확히는 눈을 뜬 게 아니라 뜨고 있었다는 게 맞아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검사는 오후 2시예요. 7시간 후. 어떻게 이 7시간을 견뎌야 할까요?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얼굴이 부었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얼굴이었죠. 수진아, 오늘 내가 같이 갈까?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정말? 응. 회사가 결과 나오면 전화할게. 사실 같이 가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일이 있고 나도 이제는 혼자 견뎌봐야 할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지 못했어요.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가 삼키지 못하고 뱉어냈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엄마가 전화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수진아, 오늘 병원 간다며? 응. 엄마가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응. 별거 아닐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결과 나오면 바로 전화해.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 5시간 남았어요. 집안을 청소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했어요. 설거지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갔어요. 오전 11시. 3시간 남았어요.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렀어요. 목을 만져봤어요. 멍울이 여전히 만져졌어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100번째쯤 되는 기도를 했어요. 옷을 입었어요. 평소 입던 옷.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거울을 봤어요. 평범한 4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오후 1시.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창밖을 봤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사람들은 걷고 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내 걱정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30분 일찍 왔어요. 로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병원 도착했어. 그래, 힘내. 괜찮을 거야. 답장이 왔어요. 힘내라는 말, 괜찮을 거라는 말. 고마운 말이지만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간이 됐어요. 초음파실로 갔어요. 45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기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년의 남자분이었어요. 목 초음파 받으러 오셨죠? 여기 누우세요. 침대에 누웠어요. 목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차가울 수 있어요. 차가운 젤이 목에 발라졌어요. 프로브가 목을 누르고 지나갔어요.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모니터 화면이 보였어요. 검은 바탕에 하얀 형상들. 내 목속이었어요. 기사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어요. 무표정했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여기 좀 아파요? 프로브로 한 곳을 꾹 눌렀어요. 아니요. 이쪽은? 아니요. 계속 눌렀어요. 여러 각도로. 숨 참으세요. 숨을 참았어요. 좋아요.
이제 쉬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15분?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다 됐습니다.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났어요. 목에 묻은 재를 닦았어요. 어떤가요? 물어봤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판독은 의사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냥 느낌이라도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나요? 림프절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언제 결과 나와요? 오늘 바로 나와요. 진료실에서 기다리시면 불러드릴 거예요. 진료실 대기실로 갔어요. 앉았어요.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2시 30분. 한 명씩 들어가고 나왔어요. 2시 45분, 3시 45분 환자분. 드디어 호명됐어요.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난번과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앉았어요.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어요. 초음파 사진들이었어요. 초음파 봤어요. 네. 림프절이 몇 개 보이는데요. 크기는 1cm 내외고요. 1cm. 그게 큰 건가요? 정상 범위예요. 그리고 모양이나 경계가 깨끗해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지금 상태로는 악성을 의심할 소견은 없어요. 악성을 의심할 소견은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요? 네. 아마 이전에 목감기나 구강 감염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 림프절이 반응한 거고 지금은 그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럼 치료는 안 해도 되나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3개월 후요? 네. 크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작아지거든요. 만약 안 작아지면요? 그때 다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섰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괜찮아요. 괜찮대요.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울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어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됐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개진 내 얼굴.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괜찮대. 악성 아니래.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나 지금 집에 가. 저녁에 봐. 그래.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래.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딸. 엄마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그래. 조심히 집에 가. 응. 병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따스했어요.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같은 풍경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봤던 것과 똑같은 풍경.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더 선명하고 더 아름다웠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집. 나의 공간. 소파에 앉았어요. 긴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괜찮다는 게. 그리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병원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검사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모르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게 두려웠던 거죠. 40이 되니 달라지는 게 있어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무한할 것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유한하게 느껴져요.
언젠가는 아프고 늙고 죽는다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니까. 중요한 건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핸드폰을 꺼냈어요. 3개월 후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어요. 재검진 날이에요. 무섭겠죠, 그때도. 하지만 또 견뎌낼 거예요. 이번처럼 저녁에 남편이 왔어요. 수진아, 응, 저녁 먹으러 나갈까? 오늘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좋아.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식당에 갔어요. 평소 가고 싶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와인도 한 잔. 건배하자. 남편이 잔을 들었어요. 뭘로? 건강. 그리고 우리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을 마셨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파스타가 나왔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응? 고마워. 왜? 그냥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내 손을 잡았어요. 난 항상 여기 있어. 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이 밝았어요. 차창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오늘을, 지금을, 이 순간을 집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목을 만져봤어요. 멍울이 여전히 만져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이건 내 몸의 일부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마지막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햇살 가득한 들판을 걷는 꿈.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나는 웃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병원 가는 게 무서운 건 당연해요. 우리 모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니까요. 중요한 건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따스한 햇살, 평범한 일상. 그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맙게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